상수도에서 활성탄 흡착을 설계한다는 것은 정수를 생산할 때 활성탄을 얼마나 주입해야 하느냐 하는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활성탄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원 흡착식 또는 흡착 평형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등원 흡착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이소썸이라고 하는데, 이 평형 상태에서 용액 속의 물질 농도와 흡착제에 부착된 물질의 양의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비커 안에 메틸렌 블루라는 물질을 같은 농도로 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메틸렌 블루는 활성탄의 흡착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메틸렌 블루는 활성탄에 잘 흡착되기 때문에 활성탄을 주입하게 되면 염료가 활성탄으로 침투하게 되고 흡착되어 이 용액 속의 염료의 색깔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동일한 농도의 메틸렌 블루 용액을 준비하고 이 비커에 활성탄을 투입하는데 0g, 0.5g, 1g, 1.5g, 2g 등 서로 주입량을 다르게 하여 활성탄을 투입하고 연속해서 저어줍니다. 그러면 용액 속에 있는 메틸렌 블루가 활성탄으로 흡착되고 활성탄에 붙은 메틸렌 블루는 계속 증가하지만 반대로 용액 속의 메틸렌 블루 농도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즉 용액 속에 있는 물질이 활성탄으로 흡착돼 가는 과정입니다. 등원 흡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즉 평형이 되었을 때 활성탄 속에 붙어있는 특정한 유기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랭미어 아이소썸과 프론들리 아이소썸이 많이 사용됩니다. 랭미어 아이소썸은 QE는 Q0 BCE 나누기 1 더하기 BCE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QE는 흡착제, 즉 활성탄을 말합니다. 활성탄에 들러붙은 비흡착제, 즉 유기물의 양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QE는 M을 X로 나눈 값이기도 합니다. 랭리어 아이소썸에서 이 CE는 용액의 평형 농도입니다. 즉 물속의 특정 유기물의 평형이 되었을 때의 농도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Q0와 B는 각각 흡착 및 흡착 에너지에 관한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QE와 CE의 관계를 주입량별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루트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추정하는 것은 이 식을 뒤집으면, 즉 좌변과 우변의 역수를 취하면 Q분의 1은 Q0분의 1 더하기 Q0B분의 1 곱하기 CE분의 1이 되어 Q2분의 1을 Y로 놓고 CE분의 1을 X로 놓으면 Y는 A 더하기 BX가 되어 우리가 회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 계수 Q0와 B를 각각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론들리 아이소썸은 다음과 같습니다. QE는 KF 곱하기 CE의 n분의 1승으로 좀 더 간편하게 구성된 식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QE는 흡착제당 흡착된 비흡착제의 양으로서 M 나누기 X와 같은 값입니다. 그리고 CE 역시 흡착 반응에서 용액의 평형 농도를 말합니다. KF와 n분의 1은 모두 흡착에 관련된 상수이므로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하고 이 브라운들리식을 적용하여 가장 베스트 피트한 이 계수 KF와 n분의 1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브라운들리식도 마찬가지로 선형화 시킬 수 있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QE는 로그 KF 더하기 n분의 1 로그 CE가 되어 로그 QE와 로그 CE를 그래프로 그려서 가장 적합한 식을 찾으면 Y는 A 더하기 BX가 되어서 KF와 n분의 1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랭미어식은 초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나중에 증가 속도가 느린 것이 특징이고, 프론들리시식은 증가 속도가 랭미어식보다는 초기에 더 느리고 더 오래까지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 등원 흡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TOC의 활성탄 등원 흡착 실험 결과 프론들리히식이 잘 맞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TOC라는 것은 Total Organic Carbon의 머리 글자로서 물 속에 있는 총 유기탄소량을 말합니다.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BOD나 COD로 사용하지만 이와 같은 TOC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상수에서 TOC는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TOC가 상수 원수에 존재하고 이 TOC를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 흡착 공정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바탕 실험으로서 앞에서 봐왔던 등원 흡착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했더니 랭미어식보다는 프론들리시식을 적용했을 때가 더 회귀 분석이 잘 맞았다는 뜻입니다. 자, 조건은 만일 TOC 농도가 1mg/L이고 정수량이 하루 2만 톤인 정수량이 있고, 이 물을 활성탄 흡착 공정을 도입하여 TOC를 1mg에서 0.1mg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즉 TOC의 제거율 90%를 활성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활성탄 주입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하루에 몇 킬로그램의 활성탄을 이 물에 주입하여야 TOC 농도가 1에서 0.1로 낮아질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프 등원 흡착 실험을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KF는 74.64, N분의 1은 0.186이 얻어졌고, 이때 QE와 CE의 단위는 각각 mg/g, 그다음에 mg/L이었습니다. 접촉 시간을 무한대로 간주한다는 뜻은 활성탄을 주입했을 때 충분히 흡착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 주입으로 TOC 농도가 0.1로 낮아졌기 때문에 평형 농도는 0.1mg/L가 됩니다. 그리고 프론들리히식에 적용하면 QE는 KF 곱하기 CE의 N분의 1이기 때문에 KF와 N분의 1을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QE 값은 48.64mg/g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QE는 활성탄에 붙은 유기물의 양입니다. 즉 활성탄 1g당 TOC가 48.64g씩 들러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거되어야 할 TOC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양은 정수량이 2만 톤이므로 2만立方m/day 곱하기 농도, 즉 1-0.1mg/L를 계산하고 밀리그램 단위를 g으로 환산하면 총 제거해야 할 TOC량은 18,000g/day가 됩니다. 이 QE는 X분의 M, 즉 활성탄의 양 분의 TOC의 양이므로 대입하면 48.64mg/g은 X분의 18,000g/day가 됩니다. 따라서 활성탄의 양 X로 계산해보면 X는 48.64분의 18,000이 되어 kg으로 환산하면 370kg/day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 2만 톤에 하루 370kg의 속도로 활성탄을 주입하여 완전히 혼합시켜주면 원수 중에 있는 TOC가 1mg에서 0.1mg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